유럽 마침내 결단. 폴란드 충격받은 이유. 독일 공군 KF-21 협력 체결 속보. 유럽 스텔스 개발 실패 한국 찾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질 당시 한국에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른바 먹튀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한인기업 교민들은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거나 먹튀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과 방산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라보어 대통령 국방부 장관 시절 KF-21 공동개발 추진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개발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방산협력으로 자국의 방위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 사업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지난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역임 당시 추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비 총 8조 1천억 원, 분담 비율을 각각 60%, 20%, 20%로 합의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026년까지 약 1조 7천억 원이었다. 각종 기술 이전과 시제기 일대를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금난을 이유로 돌연 6천억 원만 납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사업 연속성을 위해 결국 올해 8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했다.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기술 이전도 줄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수조원대 재정투자 부담 양해 요청으로 봐야 업계에서는 개발비 부담 분담과 향후 아세안 지역 방산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파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먹튀 행보를 보인다는 여론도 거셌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이유는 결국 재정 부담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규모에 비춰봤을 때 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애초에 어려웠으며 분담금 축소 요구는 양해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라팔 도입 시 대출 KF-21은 공동개발 성격 달라 이와 비교되는 사업이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 총 42대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약 81억 달러, 약 10조 원, 중 80에서 90%를 프랑스 금융의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완제품을 사오는 방식이라 당장은 예산이 없어도 구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경우 구매 계약으로 들여오는 것도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공동투자 방식의 사업이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금융 지원을 할 제도나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양국은 기술자들을 상호 파견해 공동으로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라팔 전투기 도입과 달리 현금 2천억 원을 이미 지불하고서 전투기가 1대라도 눈에 보이거나 기술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초조했다. 재정 부담에 따른 불만의 여론도 생겼다. 수조원 오가는 방산시장 신뢰 핵심. 사업무산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는 쉽게 손을 뗄 수 없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면 이미 투자한 금액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십조 원이 오가는 방산 산업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에 분담금 조정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협상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 입장에서도 향후 세계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함부로 파기할 수는 없었다. 사업 무산은 양국 모두 큰 타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 수출 물고 터준 고마운 나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KF-21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방산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국이 함께 KF-21 개발을 완료하면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4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국은 KF-21뿐만 아니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부터 국산 상륙함과 잠수함을 수입하며 한국이 처음 방산 수출을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나라이기도 하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대사대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산 협력으로 서로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관계다.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는 국산 훈련기 KT-1과 고등 훈련기 T-50을 처음 구매한 국가다. 당장 서운한 측면이 있어도 미래 수출을 위해 소홀히 대해선 안 되는 동반자라고 전했다. 러 반대로 무력화된 대북 감시, 11개국, 다국적 팀이 재개한다.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 길 등 11개국이 기구에 참여한다. 지난 4월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SMT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북한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 기를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 러시아와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역할은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맡았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며 해체됐다. 매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패널 임기를 1년씩 연장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엔 임기 연장에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할 감시탑 부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체할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북한의 제재 위반이 지속돼 지체 없이 감시 체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SMT는 유엔 외부에 설치돼 기존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보다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가 패널은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사안 분야별로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국은 향후 메스엠트에 참여하는 나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3. 젤렌스키부 우크라전 참전 확인.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무기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그우포스트 등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 수돌격여단의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인 리가넷은 해당 대대 예상 병력이 약 3,000명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탈영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날 미국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 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